안녕하세요. 수익의 달인 수달스탕입니다. 2020년 10월 29일 오전장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리뷰를 드리기가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요즘에 계속해서 아무래도 손절이 필요할 수 있으니 각오가 필요한 시기다라고 언급을 드리고 있었는데 물론 저도 한 명의 투자자이기도 하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그렇게 완전히 이제 프로 트레이더 정도의 수준은 대응은 안 되시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어요. 근데 쉽지가 않네요. 그죠? 네, 시장은 우리 마음대로 가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장에 순응을 하는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그러니까 추세 추종 전략으로 해서 가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에서는 명확하게 셀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던져야 되고 포트 관리가 필요한 시기 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 버렸네요. 일단 재료로 꼽히는 건 이 정도의 이제 낙폭이 나왔다라는 것은 재료가 있겠죠. 뭐 뻔한 내용이 있긴 한데 일단은 이렇게 뭐 평소에도 요즘에 최근 장에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자주 봤었는데 왜 이렇게 유독 난리냐, 아니 뭐가 그렇게 달라서 그렇게 셀 시그널로 우리가 손절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결이 조금 다릅니다. 일단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어요. 자, 일단은 미국장이 이렇게까지 가파르게 3%대로 이 정도로 빠진 거는 되게 오랜만입니다. 이 정도 수준의 낙폭을 기록한 거는 되게 오랜만이에요. 그래서 지금 근 몇 개월 동안 발생했던 낙폭 중에 최대 낙폭이 발생을 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부분은 이 부분들입니다. 코로나 재확산 이슈예요. 근데 이게 꼭 코로나 재확산 이슈만으로 이렇게 움직인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복합적인 부분이 다 물려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유럽이 특히나 이제 봉쇄가 심하게 진행이 중이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야간 통금을 시행을 했었고, 이탈리아 어느 정도 봉쇄하고, 어제는 스페인이 봉쇄를 진행을 했고요. 이제 코로나는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아예 2차 봉쇄로 전국 봉쇄로 들어가는 이런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재확산을 막기 위한 고군분투가 굉장히 심한데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봉쇄 조치를 취했을 때 올 수 있는 경제 피해를 고려해서 그런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들마다 이제 점점 봉쇄령이 내려지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봉쇄령이 시행이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난 시간 동안 투자자들은 이미 확인을 했어요. 지난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던 2분기 GDP 발표가 있었던 이제 7월 31일 날 민주스 어제 함께 봤었죠. 어제도 함께 봤었는데 미국이 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32%가 찍혔습니다. 그 정도로 무자비하게 역성장을 했던 거를 몸으로 체험을 했었죠. 봉쇄 조치가 내렸을 때 어느 정도 실물 경제 타격이 오는지. 근데 웃긴 부분은 그런 타격이 얼마나 크게 오는지 시장은 알고 있고 실물 경제 타격이 있는 줄 알고 있지만 시장은 오히려 거기보다 한참 윗구간까지 지금 증시를 올려놓은 상황이고요. 어제 기준으로도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도 아직도 그때의 근처 수준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추가 봉쇄로 인해서 다시 4분기에 실물 경제 타격이 오게 되면 이거는 내년 1분기까지도 굉장히 부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근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실물 경제와 증시의 갭은 이미 벌어져 있던 상황이었고, 근데 시장에 호재가 없고 악재라고 할 수 있는 뉴스에 추가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악재까지 튀어나오다 보니까 심리가 얼어붙죠. 그러면 제가 종종 언급드렸던 실물 경제와 증시와의 격차, 이 버블 부분이 한순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나 지금 증시가 뜨거웠던 기간을 지나왔기 때문에 더 큰 타격으로 돌아올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셀 시그널이 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은 어제도 살짝 언급을 드렸었지만 중요한 경제 이벤트들 이번 주에 정말 많이 진행이 됩니다. 특히나 오늘 밤에 다 몰려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자, 일단 오늘 한국 시간으로 9시 30분에는 미국의 3분기 GDP 분기 대비 성장률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분기에 얼마나 지옥을 봤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번에 3분기는
봉쇄 조치가 풀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경제 회복세에 들어가면서 요 정도의 반전이 있을 거다라는 시장 기대치가 지금 있는 상황인데 어마어마한 차이죠. 네, 전분기 대비이기 때문에 워낙 많이 빠져서 이게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새로 봉쇄 조치가 내려져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다시 4분기는 꺾일 거라는 거를 당연히 투자자들은 머릿속에 염두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 대신에 이제 만약에라도 미국의 GDP 성장률이라든가 아니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보고서가 나오게 되는데 부양책을 강하게 시장에 돈을 풀어서라도 이런 이제 시장의 충격을 막겠다라는 이런 언급들이 강하게 노출이 될 경우에는 낙폭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어요. 뭐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이 굉장히 뜨겁고 갇혀있는 자금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빌미로 해서 다시금 기술적으로 뛰어오를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건데 하지만 명확하게 시장이 꺾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분할 손절 대응은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됩니다. 프로 트레이더들과 그리고 기관 투자자, 전문 투자자들은 손절을 단 한 번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스윙 포트로 가져가는 종목들을 셀 시간이 났을 때는 기준에 맞춰서 구간마다 분할 손절을 합니다. 매수도 분할 매수, 매도도 분할 손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손절 기준이 떴기 때문에 프로 트레이더들과 아마 전문 투자자들도 다 어느 정도는 매도 포지션에 나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 낙폭은 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 맞춰서 같이 손절을 해야 된다라는 이유를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추가적으로 더 있습니다. 환율 리스크인데요. 지금 뭐 우리가 흔히 원달러 환율이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달러 원이에요. 통화 가치 이런 이제 달러라던가 뭐 유로 이런 통화 가치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항상 통화쌍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치를 올리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원달러 환율이라고 얘기하는 건 정확하게는 이제 달러 1달러당 한국의 1원당 달러가 이제 1달러당 이제 한국 돈으로 이제 얼마냐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이걸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1달러를 살려면 한국 돈으로는 1135원을 줘야 된다라는 게 지금 원달러 이제 선물 시세인데 자,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사람들이 아니죠. 네,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기준이 되는 이제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한국에 진입을 해서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한국장에다가 달러로 투자하냐? 아니죠. 우리 매매 단위 달러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도 결국은 환전을 해서 한국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은 환율 리스크라는 게 생기게 돼요. 왜냐하면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주가가 가만히 있어도 돈의 가치가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달러 원 환율이 이렇게 쭉 빠지고 있을 때는 원화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원화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소리인데 그럴 때는 한국 자산을 들고 있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땡큐죠. 네, 그래서 뭐 그냥 주가가 가만히 있어도 환차익으로 재미를 볼 수 있으니까 그냥 투자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입니다. 근데 이 변곡이 위로 다시금 달러 원 환율이 치솟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최근에 올랐던 구간에 비해서 박스권을 이탈하고 굉장히 낮은 구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 말은 변동이 났을 때는 가파르게 환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소리고요. 특히나 지금처럼 시장이 불안할 때는 달러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달러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달러의 그러면 수요 강세로 인해서 가치 상승이 나오고 그렇게 된다면 이 달러 원 환율도 당연히 치솟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외국인은 환차손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셀 포지션을 더욱 강하게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는 지금은 환율 리스크까지 굉장히 크게 부각이 돼요. 정말 강하게 빠질 수 있는 재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 나눈 부분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결국 결론에 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손절을 안 할 수가 없는 시기다. 다시 뛰어오를 여지 분명히 있습니다. 시장은 모르는 거고요. 투자 심리라는 것은 참 갈대와 같습니다. 근데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명확하게 포트 관리해서 나는 일부 손절이라는 거를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부 손절이라는 게 모두 다 똑같이 진행을 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단타 종목이야 어차피 내 계좌를 빠르게 넣고 비우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뭐 0으로 비워져 있다라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건 이제 당연히 다 비워져야 되는 거고요. 당일 매수 당일 청산이 가능하신 분들만 단타 매매를 하셔야 되는 장입니다. 자, 그리고 스윙 포트가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다루시는 영역인데 스윙 포트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다루시는 게 보통 이제 가치 투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죠. 단타,
아니면 이제 중장기 스윙하고 장기 가치 투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 가장 큰 타격과 대응이 필요한 것은 바로 중간에 있는 중장기 스윙 포트입니다. 스윙 포트들 같은 경우에는 구간을 발라먹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오는 건데 지금 이미 구간의 최하단선에 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손실 구간이실 거예요. 근데 이 구간을 이탈을 하는 경우에는 어디까지가 바닥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어떻게 보면 좀 고맙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런 장이 오기 전에 한국장이 어느 정도 올려줬어요 어제. 그래서 코드닥도 어느 정도 반등을 해줬고요. 그래서 당연히 손절은 누구나 아프겠지만 분할 손절 시작하셔야 됩니다. 중장기 스윙 포트 같은 경우에는 30%에 50%, 30%에서 50% 비중 정도는 당연히 덜어내셔야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수준이 5% 미만이다라고 하신다면 그거는 일단 다 덜어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회를 노려야 돼요. 지금은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렇게 대응을 하시고요. 내가 마이너스 10%인데요. 마이너스 20%인데요. 이걸 어떻게 잘라요? 그 마이너스 10%, 20%가 마이너스 30%, 40%, 50% 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지난 시간에 너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손절 못 하시겠으면 분할 손절 반드시 대응하시라고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자, 가치 투자 종목들은 대응이 좀 다릅니다. 지금 우리 수달 패밀리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종목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원방테크와 안트로젠 같은 경우에는 매집이 한창 진행 중이고요. 안트로젠 같은 경우에는 4차 매집까지도 진행이 될 수 있는 구간까지 왔으니까 이제 더 이상 매수를 하지 마시고 관망을 하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내년도까지 이어지는 메인 파이프라인의 이슈를 기다리면서 관망을 해야 되는 시기고요. 그래서 가치 투자 포트는 손절이 나가는 게 아니고 관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안트로젠, 원방테크, 이마트 셋 다 손절할 필요는 없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가치 투자 포트는 시장이 어떻든 간에 기업의 중심 가치가 흔들리지 않으면 가져간다라는 게 가치 투자이기 때문에 이런 투자 방법이 성립이 되는 거고요. 안트로젠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는 하지 않고 관망을 취한다라는 선택지로 가시고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 분기에 한 번씩 내가 자금을 추가로 매수를 해서 타점 미만에 있다면 추가로 매수를 해서 평단 관리를 한다라는 전략 하시면 되고요. 원방테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해봤자 1차 매수 정도밖에 안 되셨을 겁니다. 계속해서 아직 매수할 기회 많이 남아 있으니까 천천히 매수한다고 생각하시고 일반적으로 제가 소통방 통해서 안내 드리는 것처럼 가치 투자는 7%에서 10% 정도가 빠졌을 때 매수를 한 번씩 추가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구간을 한 번도 주지 않았죠.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서 원방테크 같은 경우에 천천히 매집 더 이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마트의 경우에는 우리가 첫 매수를 했었던 14만 원 기준으로 해서 지금 수익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 지금 증여 이슈도 붙어 있고 장이 너무 안 좋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대부분을 익절을 하시면 됩니다. 네, 대부분의 비중을 익절을 하시고요. 나머지 물량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다시 14만 원까지 내려왔을 때부터 물량을 다시 쌓기 시작하면 됩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지금 증여로 인해서 세금 이슈가 붙어 있어서 11월 말까지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을 크게 만들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슈를 고려를 했을 때 다시 14만 원 밴드, 13만 원 밴드를 볼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대부분의 물량을 다 익절을 해 버리시고 다시 내려왔을 때 다시 물량을 쌓기 시작한다라는 전략을 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치 투자로 우리가 운영 중인 종목들은 손절할 필요가 없대. 운영을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종목 리뷰는 따로 해드려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시장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왜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이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반드시 좋은 대응 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손절은 누구에게나 아픕니다. 근데 해야 할 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나중엔 그 상처가 곪고 터져서 팔을 잘라내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반드시 포트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 주식의 핵심은 사실 손절에 있습니다. 이 부분 오늘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힘든 하루가 되겠지만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